수학 2 페이지 12 1. 함수의 극한과 연속 한번 봅시다. 자, 함수의 극한 중에서 수렴이라는 단어를 볼게요. 수렴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함수의 수렴과 극한 한번 봅시다. 자, 함수 fx에서 x의 값이 여기 a로, 우측에서도 a로 다가오고 있고 좌측에서도 a로 다가온다고 할 때 그래프에서 보면 점점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겠어요? y값이 x가 a일 때 y값은 알파로 가까워진다 라는 게 보이시죠? 자, 얘는 점점 다가가고 있는,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딱 x가 뭐 a일 때를 묻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fx가 알파로 다가온다. 또는 x가 a일 때 fx가 알파이다 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런데 마침 상수함수다 라고 할 때는 상수함수는요, x값에 관계없이 y값이 일정한 거겠죠? 그래서 뭐 a로 다가온다 이런 의미가 필요 없어요. 무조건 얘는 어느 순간에도 c, 상수 c인 것입니다. 리미트 a로 다가오든 b로 다가가든 c로 다가가든 0으로 다가가든 언제든 c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lim이라고 써있는 기호는요, 극한을 뜻하는 영어 리미트의 약자고요. 리미트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표현은 모두 같은 표현이에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다 라는 얘기랑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는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x가 알파에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는 알파에 수렴한다. x가 a일 때 fx의 극한값은 알파이다. x가 a로 다가갈 때 fx는 알파로 다가간다. 뭐든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딱 a일 때 함수 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a로 다가올 때 y값이 x가 a로 다가가고 있을 때 y값이 어디로 다가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1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1번은 1번 리미트 x가 2로 다가갈 때 x제곱 플러스 1의 극한값이 뭐냐고 물어봤죠. 그래프를 살짝 잠깐만 그려볼게요.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요. 여기 1만큼 이렇게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럼 x가 2로 다가갈 때 y는 여기로 다가갈 거 아니에요. x가 이렇게 어디선가 2로 다가가고 있다면, 그죠? y값은 어디로 갈 것인가? 자, 2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얼마예요? y값은 x가 2로 다가간다면 y값 전체는 5로 다가가겠죠? 그래서 얘는 리미트 값은 5입니다. 5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요,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해주세요. 그러고 나면 뭐만 보는 거냐면 이 그래프만 보면 됩니다. y는 요거, 그죠? y는 x 플러스 2. 얘만 열심히 살펴보시면 되겠죠? x가 2로 갈 때 y가 어디로 가겠어요? y가 4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4로 다가갑니다. 극한값은 4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얘는 상수함수잖아요. 언제든지 y가 3 이런 상태죠. x가 2로 다가가든 3으로 다가가든 5로 다가가든 0으로 다가가든 리미트 상수함수는 항상 그 수로 다가갑니다. 자, 함수의 발산 볼게요. 그러면 어딘가로 수렴한다. 모아지지 않는다. 수렴한다는 건 어딘가로 모아지고 있다는 얘긴데요. 반대, 수렴의 발산이 발산은 수렴의 반대. 그죠? 가까워지고 있지 않은 상태. 이것을 발산이라고 합니다. 즉 수렴하지 않는 경우는 전부 다 발산입니다. 자, 아주 커지거나 아주 작아지는 상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의 무한대, 이 무한대 표시죠, 이거. 무한대 표시예요. 숫자가 하나씩 커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 엄청 큰 숫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커지고 있는 상태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 엄청 작아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기호일 뿐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얘는 x가 a라는데 점근선을 가지는 어떤 그래프는요. a로 올수록 한없이 커지겠죠. 좌측 우측에서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가지겠죠. 그래서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딘가로 모아지는 얘는 함수값이 아니잖아요. 모아지지 않고 점점 커지겠죠. 그 다음에 얘도 점점 작아지고 있는 상태. A로 다가올수록 우측에서도 점점 작아져. 좌측에서도 점점 작아지고 있는 상태. 얘를 마이너스 무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특정 숫자가 아니에요.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기호일 뿐입니다. 그래서 수렴하지 않는 것은 다 발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3번 한번 볼게요. 다음 극한을 조사하여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래 x-2분의 1이라는 그래프는 x분의 1, y는 x분의 1이라는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 그렸어요. 그런데 얘는 보시다시피 x-2의 제곱이잖아요. 제곱이기 때문에 이런 음수값은 가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전부 다 양수값을 가지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x가 2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좌측 우측에서 전부 다 이렇게 위로 한없이 커지는 상태의 값을 갖게 되겠네요. 그래서 리미트 x가 2로 다가올 때 x-2의 제곱분의 1이라는 함수는 얘는 양의 무한대로 계속 커지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원래는 마이너스 x분의 1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내가 그려놓은 그래프가. 그런데 얘는 절대값이잖아요. 절대값인 이상 얘가 양수로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위에 있는 마이너스 1 때문에 항상 밑에 부분이 절대값이라고 하더라도 보세요. x-1 이것만 보면 항상 그래프가 양수여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함수는 결국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프를. 이렇게 가지고 온다면 x가 점점 1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좌측에서도 우측에서도 전부 다 한없이 작아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자체는 어차피 음수가 될 수 없어서 다 양수다라고 하고 싶지만 마이너스 1 때문에 전체 함수 값은 늘 음수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로 한없이 작아지는 얘가 아니고 아래로 한없이 작아지는 형태의 그래프로 바뀌겠습니다. 자, 3번 봅시다. x가요 항상 어떤 숫자로만 갈 수는 없어요. x가 한없이 커질 때 또는 x가 한없이 작아질 때 극한값은 어떻게 되겠니? 이걸 구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x가 한없이 커진다. x가 한없이 작아질 때 x값이 양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진다. 그죠? 그거는 극한값으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x값이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질 때, 즉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커지긴 커지는데 점점 왼쪽으로 가면서 절대값이 커질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극한값은 마이너스 무한대, 리미트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가 fx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극한값 x가 a로 갈 때,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얘는 한번 봅시다. 얘는 실제로 x가 알파로 갈 때 전체 함수값이 a로 갈 때 전체 함수값이 알파로 간다. 그러면 fx가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극한값이 알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번엔 양의 무한대로 x가 갑니다. 그럴 때 fx가 계속 베타로 다가가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극한값이 베타인 겁니다. 그죠? 베타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지 함수값이 베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베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 극한값이 감마이다 라고 하면, fx 값이 감마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얘는 이 극한값은 함수값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어느 값에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함수값을 묻는 게 아니고요. 5번 볼게요. 그래프를 일단 그려놨어요.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3의 값은 어떻게 되겠니?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x가 양의 무한대로 x가 이렇게 계속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계속 커지면 y값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3의 값은 전체적으로 무한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얘는 y는 마이너스 x분의 2의 그래프를 일단 그렸어요, 내가. 그리고 무한대로 간대요. 그럼 x값이 계속 커진다는 얘기니까. y값은 0에 붙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점차 어딜 향해서 오고 있어요? x축을 향해서 오고 있죠. 그러면 y값이 0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x분의 2 값은 얘는 0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0은 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점점 0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래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생각을 해보세요. 2라는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나누는 수가 너무너무 커져요. 똑같이 마이너스 2를 엄청나게 큰 수로 나눈다. 점점 큰 수로 나눈다. 그럼 마이너스 2를 점점 쪼갠다. 하다 보면 거의 숫자가 없어지겠죠. 0에 가까운 수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좌극한, 우극한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x가 어떤 수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황은 둘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그래프, 다른 색깔로 그려볼게요. 잘 안 보여서. 자, 똑같은 그래프가 있다고 하더라도 봅시다. 요렇게 요런 그래프가 있어요. 뭐 y는 x분의 1 요런 그래프가 있다고 한다면 리미트 x가 0으로 점차 다가오고 있어요. 만약 이 그래프가. 그러면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우측에서 0으로 점점 이렇게 다가올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그래프 자체는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양의 무한대가 될 거예요. 그런데 0으로 다가오면서 좌측에서 오고 있어요. 그럼 0으로 다가올 때 얘는 밑으로 한없이 내려가는 음의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서 접근하면 좌극한,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애를 우극한이라고 부릅니다. 그 값이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다가간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숫자에다 플러스 쪽에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를 뒤에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약간 그 A보다 내가 정해진 숫자보다 약간 작은 쪽에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다가 특정 숫자 뒤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앞에가 아니고 뒤에다가 플러스를 붙이면 우극한, 뒤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좌측에서 다가오고 있는 거니까 좌극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은 또 다른 그래프 여기 있습니다. 뭐 계단 모양의 이런 그래프 1대 한번 봅시다. 요 그래프 y는 fx란 이 그래프를 살펴보면 우측에서 다가올 때는 얘는 3으로 근접하고 있죠. 3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2의 우극한 뒤에다 플러스를 붙여줬죠. 그거는 3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2로 오긴 오는데 왼쪽에서 다가옵니다. 이보다 약간 작은 쪽에서 2의 자극한은 어디로 옵니까? 1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함수값은 물론 1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가오는 값은 1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함수의 극한이라고 이거는 극한값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는 위처럼 좌극한하고 우극한값이 다를 때는 극한값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너 좌측에서 보는 거니 우측에서 보는 거니 라고 따져 물었을 때 그 좌측 우측에서 본 좌극한 우극한 값이 똑같아가지고 내가 하나의 값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경우에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 값이 일치할 때 우리는 그것을 극한값이라는 용도로 써먹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 값이 같을 때 극한값은 존재해요. 그런데 함수값이 항상 같은 건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여기 설명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우극한 우측에서 다가올 때도 1로 다가와요. 좌극한 좌측에서 다가올 때도 1로 다가와요. 그렇지만 정작 함수값은 2일 때는 3이에요.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 값이 같다고 해서 함수값도 반드시 그 똑같은 값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수값하고는 별개입니다. 좌측에서 다가오고 있는지 우측에서 얼마로 다가오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 함수값이 뭔지를 물어본 건 아니에요. 자, 7번 문제 한번 봅시다. 얘는 그냥 그래프를 보고 바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0의 왼쪽에서 다가온대요. 0의 왼쪽에서 다가올 때 어떻게 되겠니? 그럼 0의 왼쪽에서는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어디로 다가오고 있어요? 3을 향해 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3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0의 우측에서는 어디로 다가오니? 0의 우측에서는요. 얘도 역시 3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0에서는 극한값이 3이네요. 좌극한 우극한 값이 일치했으니까 3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2에서 한번 볼게요. 파란색으로. 자, 2의 좌극한, 2의 왼쪽에서는 어디로 다가오니? 네, 2의 왼쪽에서는요. 0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2의 오른쪽에서는 어디로 다가오니? 2의 오른쪽에서는요. 3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얘도 3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2일 때 극한값이 얼마니? 좌측에서 다가오는 좌극한하고 우측에서 다가오는 우극한이 달라요.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함수값하고는 별개죠. 극한값 왼쪽에서 어디로 오른쪽에서 어디로 다가오고 있는 그 상태만 보는 거예요. 자, 9번 문제 볼게요. 다음 극한을 조사하래. 어디에서 보는 거냐면요. 2에서.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을 볼게요. 2보다 살짝 클 때, 2보다 살짝 작을 때 어디서 다가오는지를 면밀히 관찰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2죠. 그죠? 내가 x분의 1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을 2만큼 여기 점근선 보이시죠? 이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로 그려놨어요. 자,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 어디로 다가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x가 2로 다가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극한은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는 상태죠. 그죠? 좌극한은요. 점점 작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가 2잖아요. 일치하지 않네요.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한이 있는가? 아닙니다. 극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번은요. 자, 2번 볼게요. 2번 그래프를 가지고 얘는 1번 그래프에서도 x가 2보다 큰지 작은지를 가지고 판단했어요. 자, 2번 그래프 한번 볼게요. 2번 그래프에서도요. x가 큰지 작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해볼게요. 만약에 절대값이 있으니까요. 절대값 기호 안이 0보다 큰 범위. 그죠? 이런 범위 내에서는 2보다 큰 숫자를 x에다 집어넣었으니까 절대값 안이 양수예요. 양수면 그냥 나오겠죠. 그럼 위아래 약분이 돼서 우극한은 1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좌극한 한번 볼게요. x가 2보다 더 작은 값을 넣는다 라고 하면 절대값 안이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부호 바뀌어 나오겠죠. 부호 바뀌어 나와서 약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항상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프로 그릴게요. 항상 1, 2보다 큰 범위에서 항상 1하고 꽉 채워서 항상 1 이렇게 되는 거고 2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2일 때는 빠지니까 그러면 뻥 뚫고 항상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일치를 합니까? 아니죠. 우극한은 1로 다가오고 좌극한은 마이너스 1로 다가오겠죠. 얘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가우스 함수의 그래프를 볼 건데요. 2. 그럼 2보다 약간 작은 데랑 2보다 약간 큰 데를 한번 살펴볼게요.
가우스 함수 그래프 그릴 줄 알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계단식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이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약간 클 때는 어떻게 됩니까? 2로 다가오고 이보다 약간 작을 때는 1에서 다가오는군요. 얘는 좌극한, 우극한이 다릅니다. 얘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세 가지의 형태를 한번 알아봤어요. 자, 5번 함수 극한의 성질 한번 볼게요. 자, 극한값을 알면 그 함수들의 짬뽕한 함수의 극한값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리미트 fx의 극한값이 알파이고 그 다음에 리미트 gx의 극한값이 베타입니다. 그러면 실수배한 것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밖으로 빼서 k 알파다, k 알파에 수렴할 거야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덧셈이나 뺄셈도 극한값의 덧셈이나 뺄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곱셈도 됩니다. 곱셈도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나눗셈도 됩니다. 그런데 각각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눗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분모, 그죠? gx 함수가 0이 아닐 때, 즉 베타가 0이 아닐 때만 성립을 합니다. 이런 성질들은요. x가 알파로 가든 뭐 a로 가든 a의 좌극한으로 가든 무한대로 가든 음의 무한대로 가든 언제든지 성립합니다. 그래서 두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극한값을 안다. 그러면 짬뽕한 함수의 극한값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얘도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짬뽕한 극한값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개념 확인 문제를 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자, 첫 번째 개념 확인. 0으로 갈 때 fx의 극한값, gx의 극한값을 알고 있으면 실제로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얘네들 이 극한값으로 더하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예요? 1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짬뽕한 함수 이 어떻게 할 수 있어? 2 곱하기 fx의 극한값 2 빼기 3 곱하기 gx의 극한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1. 그러면 얼마예요? 얘는 4 더하기 3이니까 7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눗셈 일단 gx가 0으로 갈 때 이 값이 0이 아니니까 가능하겠죠. 뭘로? 마이너스 1분의 2로 가능하니까 그 값은 2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11번 한번 볼게요.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x가 a로 다가갈 때 fx가 5고 그 다음에 요거 2fx-3gx의 극한값이 존재를 하네요. 그죠? 그렇다면 fx 더하기 gx의 값이 얼마인지도 예측이 가능하겠죠. 극한값을 알면 짬뽕한 것도 구할 수 있으니까 짬뽕한 걸 일단 분리를 해볼게요. 이 밖으로 빼고 이렇게 분리 가능하죠.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 3 밖으로 빼고 이렇게 분리가 가능한데 얘가 4래요. 그런데 요 극한값이 얼마였어요? 5잖아요. 그러면 2 곱하기 5 마이너스 3 곱하기 네모가 4입니다. 그럼 네모 값이 얼마게요? 네모 값은 얼마입니까? 6이겠죠. 얘가 6이어야지 되니까. 3, 2, 6. 네모 값은 2겠네요. 그러면 요 값,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의 값은 2구나. 를 우리가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럼 풀면 되겠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gx는 어떻게 구합니까? 짬뽕의 합, 각각의 합 5 더하기 4는 얘는 얼마예요? 5 더하기 4가 아니라 2죠. 왜 4예요? gx의 값이 2죠. 여기 2라고 정했잖아요. gx 값이 2니까 2는 7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한번 볼게요. 함수의 극한에 대하여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다 골라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얘는 극한값의 짬뽕의 성질을 이용하긴 이용하되 적당하지 않은 것을 반리를 통해서 반대되는 예를 통해서
찾아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리미트 기억. x가 a로 갈 때 fx-gx 값과 fx 값이 존재하면 gx 값이 존재합니까? 실제로 존재할 수 있겠죠. 얘가 뭐라고 존재를 해요? 그죠? 이 전제값이 주어지면 아까처럼 방금 전에 풀었던 11번의 문제에서처럼 gx의 값 알아낼 수 있겠죠. 그죠? 어떻게 알아냅니까? 전체에서 얘는 요만큼이 베타죠. 그죠? 얘가 알파고 얘를 베타로 놓는다면 어떻게 둘 수 있습니까? 전체의 값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베타의 값을 소거한다면, 그죠? 요 값을 소거한다면 알파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얘를 사칙 연산 계산하듯이 계산할게요. 예를 들어서 베타 마이너스 네모가 그 값이 알파예요. 그럼 베타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죠? 네모는 넘기면 되겠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다? 네모다. 이게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gx의 값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예요. 는 아니고 이렇게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한번 볼게요. 얘는 요거는 필요 없는 문자죠. 자, 니은 한번 봅시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0으로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gx가 무한대로 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두 개 곱했을 때는 0이겠느냐 라고 묻네요. 그런데 얘는 이런 짬뽕 성질은 언제 쓸 수 있냐면요. 수렴할 때 두 수열이 두 함수가 전부 다 수렴할 때, 즉 fx의 값도 어디로 수렴을 하고 gx의 값도 어디로 수렴을 해야 되는데 얘가 수렴하지 않아요. 둘 다 수렴할 때만 쓸 수 있는 성질이에요. 얘는 전체 값이 수렴하고 fx가 수렴하기 때문에 gx도 수렴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얘는 하나가 발산하고 있잖아요. gx가. 그래서 곱했을 때도 0이 된다. 그런 값은 함부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얘는 옳지 않습니다. 자, 반례를 들을게요. 반례를 들을 때는요. fx가 0으로 가는 함수의 대표적인 함수는 x분의 1 함수입니다. 그리고 무한대로 가는 함수는 그냥 다항함수 중에 x가 들어있는 거. x해도 되고 x제곱해도 되고 x세제곱해도 되고. 그죠? 그런데 얘네들 한번 곱해볼게요. fx랑 gx를 한번 곱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이렇게 돼요. x분의 1 곱하기 x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gx 자체가 이미 상수함수잖아요. 어디로 가겠어요? x가 무한대로 아무리 커진다고 해도 얘는 1이라는 숫자로 수렴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0이 된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옳지 않아요. 0 곱하기 무한대. 0 곱하기 엄청 큰 수를 해봤자 선생님 0이니까는 0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발레 외워둬야 하는 되게 중요한 발레입니다. 자, 디귿 한번 볼게요. 자, 얘가 수렴하고 그죠? 그 다음에 곱한 값이 수렴을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gx도 존재를 할까요? 그죠? 리미트 gx의 값도 존재를 할까요? 이것도 외워둬야 하는 되게 중요한 발레예요. 하나가 0이고요. 하나가 극한값이 없는 이렇게 범위에 따라서 1, -1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 함수 있잖아요. 얘는 곱해도요 항상 0이 나와요.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큰 범위 내에서도요 0 곱하기 플러스 1 하니까 0이고요. 그죠? 1보다 작은 상태에서도요 마이너스 1 곱하기 0 하니까 이때도 0이에요. 그러면 fx, gx의 값은 리미트를 취했을 때 x가 예를 들면 뭐 0으로 갈 때 자, 얘를 취했을 때 전체 값은 0이에요.
그렇지만 리미트 x가 1로 갔대. 아니 1로 갑시다. 0으로 가는 거 아니고 1로 갔을 때 gx는요. gx의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보시다시피 다른데 1에서 그죠? 여기 1에서 좌극한이랑 우극한 값이 다른데 어떻게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곱해서 0이 되는 형태 이런 형태의 발레를 찾아서 이게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외워둬야 하는 그런 발레에 속합니다. 자, 두 번째 극한값의 계산입니다. 자,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의 기본은 대입이에요. 대입에서 탈이 생기면 딴 생각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무한대분의 1의 꼴 무슨 꼴이에요? 아까처럼 x분의 1 이런 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자는 1이라고 결정되어 있는데 나누는 수, 분모가 한없이 커지는 수라면 얘는 어디로 가겠어요? 극한이 0으로 가겠죠. 한없이 분모가 커집니다. 그죠? 양수도 음수도 한없이 큰 수로 나눈다면 얘는 한없이 0으로 가까워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0분의 1꼴. 자, 0분의 1꼴이 뭐냐면 분모가 자꾸 0으로 다가오는 아이예요. 그죠? 자꾸 0으로 다가오는 아이. 그런 경우에도 극한값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왜? 0으로 다가올 때 얘는 겁나 커지거나 엄청 작아지겠죠. 생각해보세요. 똑같이 x분의 1의 그래프인데요. 얘가 0으로 점점 다가온다는 건 원래 100분의 1이다가 50분의 1이다가 10분의 1이다가 5분의 1이다가 2분의 1이다가 1분의 1이다가 0.1분의 1 0.000분의 0.0001분의 1 이러면 점점 작은 수로 나눠지니까 얘는 무한대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도 극한값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무한대 곱하기 0꼴 이런 형태요. 한번 볼게요. x제곱분의 x x세제곱분의 x제곱 x2제곱분의 x세제곱 다 0분의 0꼴이죠. 왜? 리미트 x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때 x는 0이 아니어야 돼요. 분수로 정의했을 때 그 분모가 0이 되는 값은 그 함수의 식으로 정의하지 않으니까 x가 0이 아니라면 약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약분하면 x분의 1 이렇게 되고 두 번째 경우는 약분하면 1 이렇게 되고 세 번째 경우는 약분하면 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얘는 x가 0으로 갈 때 그 극값이 없고 그 다음에 얘는 극한값이 1이고 얘는 뭐예요? 0으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가겠어요? 0으로 가겠죠. x가 점점 0으로 다가온다. 이 그래프잖아요. y는 x 이 그래프니까 0으로 다가오면 좌극, 우극 다 0으로 오겠죠. 그죠? 그래서 뭔가를 약분해서 정리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정리해서 딱 한 가지 형태로 결론 내릴 수 없고 스스로 이렇게 약분을 해서 인수분해를 하고 약분을 하고 스스로의 방법을 찾아서 풀어야 됩니다. 각각마다 다른 방법으로 푸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유형으로 0분의 0꼴 봅시다. 어떻게 하느냐? 0분의 0꼴 인수분해하고 약분하고 유리화하고 약분하고 그죠?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활용해서 동원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19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일단 분자든 분모든 2차식, 3차식 이런 거를 만나면 인수분해가 되는 꼴은 인수분해를 반드시 하세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됩니다. 인수분해가 되면 사라지겠죠. 선생님, x가 1로 가면 x-1은 어차피 0으로 가기 때문에 0분의 얼마가 돼서 얘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x가 1로 다가가고 있다는 얘기지 x가 1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1보다 0.00000001이라도 작거나 1보다 0.0001이라도 큰 숫자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딱 1은 아니라서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 가능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리미트 x가 1로 다가갈 때 x 플러스 3분의 1의 형태가 되겠죠. 그럼 대입이 가능합니다. 1로 다가가면 얘도 1로 다가갈 거예요. 전체는 4분의 1로 다가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극한값.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요. 한번 묶어서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항은 x제곱으로 묶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4로 묶어줄게요. 그럼 x-1이라는 공통인수가 생겨서 다시 얘네들이 x제곱 마이너스 4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x 마이너스 1로 묶어졌습니다. x가 1로 다가간다는 뜻이지 x가 1이라는 뜻은 아니니까 요것도 요렇게 약분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할 수 있겠죠. 1을 대입하고 1을 대입하고 1을 대입하면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3 요렇게 극한값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같은 형태를 보면요. 유리화하고 싶어야겠죠. 그래서 루트 x 플러스 1을 위아래 곱해주고 이렇게 위아래 곱해주고 다시 분모는 이제 어차피 유리화가 됐네요. x 루트 x 제곱하면 x고 1의 제곱은 1이고 이렇게 되고 위에 얘네들도 약분이 가능하겠죠. 그럼 뭐만 남는 거예요? 루트 x 플러스 1만 남으니까 여기다 1 대입하면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극한값은 2 이렇게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3번도요. 선생님 얘는요. 분모 유리화 다 되어 있는데요. 분자의 유리화합니다. 루트가 어디라도 있으면 어디라도 유리화를 해줍니다. 분자의 유리화. 그러면 분자에 있는 거 세트 이렇게 곱해줍니다. 분자 유리화하면 루트 x 플러스 3은 제곱하면 그냥 x 플러스 3 x 플러스 3 그 다음에 빼기 4 얘는 뭐가 남습니까? 얘는 위에 거를 계산하면 x 플러스 3 빼기 4가 남으니까 x 마이너스 1 얘랑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분모에 요것만 남습니다. 1 대입하세요. 루트 4는 2 더하기 2는 4 그래서 결국 정답은 4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어떻게 풀어라 라고 되어 있냐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눈다. 자, 어차피 얘는요. 한번 보세요. x제곱이 있고 x가 있고 상수항이 있어요. 그러면 x제곱에 비해서 x라는 차수는요. 무한히 작아요. 굉장히 힘을 못 쓰는 그런 차수예요. 왜요? x가 무한대로 엄청 커진다면서요. 10만 가도 그냥 x는 10이지만 x의 제곱은 100이지 않아요. 그래서 x제곱을 이외에 다른 차수들은요. 거의 힘을 못 받습니다. 자, 1번. 그러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그랬죠? 제곱항으로 위아래 분자 분모를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곱항으로 여기도 똑같이 모두 다 제곱항으로 나눌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하냐면요. 요렇게 2만 남죠. 얘는 이렇게 한 개씩 없애도 x분의 3이 남아요. 그런데 x분의 3이라는 건 x가 무한대로 커진다. 그럼 무한대분의 3이니까 얘는 0에 가까운 수 0이나 마찬가지예요. 0이에요. 얘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무한대분의 2를 엄청나게 큰 수로 나누면 얘도 0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0이나 마찬가지고요. 얘도 0이나 마찬가지예요. 무한하게 큰 수를 어떤 수로 엄청 큰 수를 나눠보세요. 엄청 큰 수로 나눠보세요. 0에 가까워지겠죠. 얘는 뭐만 남냐면요. 분모에는 2만 남고 분자에는 5만 남아요. 결국 최고차항의 개수 비율로 정답이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최고차항이 제곱이라서 제곱으로 나눠봤어요. 제곱으로 이렇게 나눠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0이에요, 선생님. 얘도 0으로 갈 거고요. 얘도 0으로 갈 거예요. 무한대로 보내니까 x가 무한히 커지면 얘도 0으로 갈 거고요. 얘도 0으로 갈 거고요. 얘만 3만 남네요. 그럼 3분의 0이에요. 그러면 0입니다. 아,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그 극한값은 0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분모에 엄청 더 큰 수가 들어가면 0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차수가 똑같으면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결정이 되겠구나. 이번에는 분자가 더 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기 때문에 x제곱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나머지 얘들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갈 거예요. 분모가 훨씬 더 큰 수들은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반드시 0으로 갑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0분의 위에는 뭐만 남아요? 3x네요. 3x가 남아요. 그러면 밑에는 숫자가 하나도 안 남아요. 그죠? 0분의 라고 쓰는 게 아니라 밑에는 숫자가 없단 얘기예요. 그리고 위에는 뭐가 남느냐? 3x만 남아요. 리미트 x를 무한대로 가서 보냈을 때 3x만 남습니다. x제곱으로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아 미안해요. 여기는 0으로 가지 않아요. 얘는 1로 갑니다. 얘까지 0으로 가면 0분의 얼마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0으로 가지 않고 얘는 1로 갑니다. 그래서 1분의 이렇게만 됩니다. 밑에가 0이면 큰일 나죠. 0분의 얼마는 정의하지 않는데 0만 남는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죠. 자 이렇게 남을 거니까 결국 무한대로 보내면 3 곱하기 무한대배? 당연히 얘는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4번 선생님 밑에 루트가 있는데 유리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유리화 같은 복잡한 과정 거칠 필요 없고요. 분모의 최고치 항. 그러면 얘 x제곱으로 나눠줄게요. x제곱. 그럼 루트 안에 x제곱이니까요. 루트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냥 x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루트 안을 x제곱으로 나눴다. 그럼 루트 밖에는 x로 나누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얘는 어차피 0으로 가겠죠? 그리고 얘도 어차피 0으로 갈 거고 얘만 1로 갈 거예요. 얘도 1로 가겠죠. 그럼 분모에 뭐가 남느냐? 루트 1. 루트 1분의 얘는 3만 남습니다. 1분의 3이니까 얼마? 3 이렇게 됩니다. 봅시다. 분자, 분모 차수가 똑같다.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비만 남는다.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작다. 그러면 0으로 간다.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다. 무한대로 간다. 그 다음에 얘는 루트가 들어있다. 그러면 루트 안은 제곱으로 나누고 루트 밖은 그냥 제곱하지 않은 x로 나눠줘야 되겠죠.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4번 봅시다. 어떠한 형태인가? 이번에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무한대 곱하기 0꼴. 자 필요한 대로 문제를 풀게요. 다항식이면 최고차항으로 묶어내세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게 무슨 말인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무리식이 주어졌으면 당연히 유리화를 해야 됩니다. 자, 또 무한대 곱하기 0꼴 통분하거나 유리화하여 0분의 0꼴로 변형해서 유리화하든 약분하든 뭐 최고차항의 개수로 나누든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자, 23번 볼게요. 얘는 보니까 어차피 답이 무한대 아닙니까, 선생님? 답 무한대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딱 봐도 그냥 무한대잖아요. 최고차항 겁나 큰 애로 가니까. 그렇지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최고차항으로 묶는다. x의 세제곱으로 묶으면 첫 번째 항은 1만 남습니다. 두 번째 항은 x 세제곱분의 x 2x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약분하면 뭐만 남아요? 분모의 x만 하나 남을 거고 세 번째는 x 세제곱분의 4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도 0 어차피 얘도 0으로 갈 거고 뭐만 남아요? 얘만 남을 거 아니에요. 결국 그냥 무한대. 그죠? 두 번째 문제 일단 얘는 분모를 1로 놓고 유리화를 할게요. 그냥 계산 불가능하잖아요. 얘는 루트 안에 x제곱이 있는 걸 그냥 x로 밖으로 뺄 수 있고 근데 3x는 어떻게 빼며 거기서 x를 빼면 그냥 0입니까?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유리화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1로 두고 짝꿍, 분자에 있는 짝꿍을 이렇게 갖다가 곱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는 앞에는 이렇게 되겠죠. x제곱 플러스 3x만 남을 거고 제곱했을 때 뒤에는 이렇게 x제곱 되겠죠. 그러면 분자 부분에 얘만 남습니다. 3x. 분모 부분 얘가 고스란히 있겠죠.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루트 안에 있는 최고차항으로 양변을 위아래를 나눠준다. 루트 밖으로 나왔을 때는 x제곱이 x로 나오겠죠. 얘도 x로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1, 얘는 0, 얘는 1, 얘는 1.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루트 1 플러스 밖에도 1. 2분의 분자는 3,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문제를 풀 수 없고요. 이렇게 유리화가 필요한 건 유리화를 하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으로 묶거나 아니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양변을 나눠주고 이런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는 총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얘를 발견했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분배의 법칙을 통해서요. 식을 일단 계산을 해볼게요. 분배의 법칙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분배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통분할게요. 2x하고 2 플러스 x로 통분할게요. 그럼 이쪽엔 뭐가 필요해요? 얘한테는 2만 더 곱해준 거니까 분자에 2를 곱해주고 얘한테는 뭐가 더 곱해진 거예요? 얘가 더 곱해준 거니까 얘를 해주고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를 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위에는 뭐만 남아요? x만 남고요. 아래는 어떻게 남습니까? 2x 얘는 2 남고 2x 2 플러스 x 이렇게 남겠죠. 그러면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무한대입니까? x를 일단 약분할게요. 얘는 마이너스 x가 남았죠. x를 약분할게요. 이렇게 x 먼저 위아래를 약분해 주시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2 플러스 x분의 마이너스 1 남습니다. x 대신에 0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답이 나오겠죠. 자, 2번 봅시다. 얘도 x를 분배, x분의 1을 분배. 그 다음에 통분할게요. 얘한테 뭐가 필요해요? 얘는 그냥 그대로 얘 그대로 통분되니까 1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얘한테는 얘가 곱해졌으니까 위아래 얘 곱해주고 마이너스 챙기고. 뭘 하고 싶어야 됩니까? 분자의 유리화를 하고 싶어야 되겠죠. 그럼 분모에다가도 분자의 짝꿍을 똑같이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럼 분자 정리할까요? 앞에 제곱 빼기 뒤에 제곱. 그럼 1 사라지고 뭐만 있어요? 얘는 마이너스 x만 남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x 이렇게 없앨 수 있겠다. 이렇게 약분 가능하겠다. 그죠?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뭐만 남느냐? 이렇게 남습니다.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 전개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왜? 분자에 이렇게 숫자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가 0 대입하고 여기다 0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1 그죠? 그럼 밖에는 1이니까 곱 하나 많아. 1 플러스 1 2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27번도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우리 뭐 하고 싶어요? 얘는 유리화 생각하지 마시고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대요. 그런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계산이 되니까요. 치환을 할게요. x를 마이너스 t로 생각을 한다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t는 뭐 어디로 가겠어요? 무한대로 가겠죠. 그럼 부호 바꾸면 되겠죠.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대입해서 분자는 마이너스 3t. 어차피 t의 제곱이니까 얘는 분모는 t의 제곱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뭘로 나눈다? 루트 안에 즉 분자에 있는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여기 t의 제곱으로 나누고 얘도 t의 제곱으로 나누고 루트 밖에는 그냥 t로 나눠야 되겠죠. 그냥 t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렇게 1되고 얘는 0으로 가게 될 거고 얘도 0으로 가게 될 거고 얘는 1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분모는 1분의 분자는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3으로 간다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x 대신에 마이너스 t로 치환을 해서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해왔던 무한대 형태로 바꿔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하지 않으면 힘들어질 거예요. 자, 함수의 극한의 활용. 오늘 강의가 좀 길어지고 있지만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없고 다 그냥 노가다 문제들이 대부분이라서 요거까지 할게요. 자, 함수의 극한의 활용. 실제로 미정계수가 발견될 겁니다. 미정계수가 뭐예요?
X 이외의 문자 A나 B, K 이런 애들이 식에서 발견이 될 거예요. 그리고 걔가 어디로 수렴을 한다 라고 했을 때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었냐면 실제로는 뭐 X가 뭐 어디로 간다라고 했을 때 요렇게 뭐 유리화를 하든 그죠? 유리화를 하든 뭘 하든 분자 분모에 요런 형태가 나오게끔 조작을 해서 유리화를 하든 인수분해를 하든 약분을 하든 뭔가를 조작을 해서 요렇게 풀어가지고 얘네들을 없애고 난 다음에 똑같은 걸 약분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수렴합니다 라고 이렇게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나누기 형태가 어디로 수렴한다 라고 되어 있다면 분자도 분모도 0으로 가는 어떤 값이 존재할 거야. 그죠? 얘도 보세요. 밑에 있는 분모도 x가 a로 갈 때 0으로 가지 않습니까? 얘도 x가 a면 0이지 않습니까? 그죠? 0분의 0꼴이어야 이런 형태가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풀어란 얘기고 또 분수식이 있는데 극한값이 존재를 한다. 그럼 무한대로 가지 않고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리미트 x가 뭐 무한대로 갈 때 얘가 3x 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분의 2x의 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이런 게 있어야지만 x의 제곱으로 나눠가지고 최고차항의 개수의 3분의 2로 수렴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죠. 이게 같지 않으면 0이 돼버리거나 무한대로 가버리거나 그죠? 그렇겠죠. 그래서 0이 아닌 어떤 값으로 이렇게 수렴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위아래 다항식의 차수가 똑같았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34번. 얘가 1, 이 성립한대요. 근데 한번 보세요. 리미트 x가 2로 간다면 분모가 분명히 0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x가 2로 갈 때 분자도 분명히 0으로 가야 돼요. 0분의 0꼴이라서 뭔가 약분이 슉슉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얘는 1이라는 수로 수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모가 0으로 수렴을 한다. 그러면 분자도 0으로 수렴을 해야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극한값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2를 넣을게요. 2를 넣으면 계산하면 얼마예요? a 플러스 b가 0이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거 식 하나로 a, b 값을 구할 수는 없지만 b가 마이너스 a다 라고 문자 하나를 죽이는 것은 너무 잔인한가요? 문자 하나를 없애는 것은 가능하겠죠. a로 두 개 a, b 있던 문자를 문자 하나 a로 통일시키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을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넣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a로 묶어지겠네요. 요렇게. 그래서 분자 부분이 이렇게 예쁘게 정리가 됐습니다. 분모인 얘밖에 없었잖아요. 분자의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세트를 여기다가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러면 분자에는 뭐가 남습니까? 얘는 제곱하면 x-1, x-2가 남겠네요. 얘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땡큐하게도 a 곱하기 x-2가 남고 분모에도 x-2가 원래 있었고 이렇게 원래 있었으니까 이렇게 될 걸 예측하고 우리가 분자 부분도 리미트 값이 극한값이 0이다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푼 거예요. 요거 만들고 싶어서 요런 꼴을 결국 보고 싶어서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느냐 2를 대입해보세요. 2 빼기 1 루트 1 더하기 1이니까 2 얘는 2분의 a인데 전체가 얼마래요? 문제에서 보시면 그 극한값이 1이라면서요. 그럼 a가 얼마예요? a가 2라는 걸 알 수 있고 b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그죠? 여기서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죠. 자, 열심히 구했습니다. 자, 36번도 봅시다. 1. 근데 보세요. x가 2로 갑니다. 그럼 분자 부분이 0인 거 보니까 분모 부분도 2로 갈 때 극한값이 0이구나를 눈치채야 돼요. 0분의 0꼴이어야지 분명히 x-2로 얘도 약분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2를 대입합니다. 2를 대입하면 요렇게 나오고 얘도 역시 잔인하게 문자 하나를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b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다. 그럼 여기 b 자리에 갖다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냐면
A로 묶어서 뭔가를 처리하고 싶어요. A가 없는 것은 없는 것끼리 묶을게요. X제곱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A로 묶어서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도 인수분해 가능하죠.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그리고 A로 묶은 X 마이너스 2. 이제 X 마이너스 2로 모두 묶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X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앞에는 X 플러스 2가 남고 뒤에는 A가 생기더라. 그러네요. 이제 얘 정리 가능합니다.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분자 x 마이너스 2 원래 있고 그 다음에 분모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플러스 2 플러스 a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 가능하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2를 대입하겠죠. 그럼 2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4 플러스 a분의 1 그 값이 얼마래요? 문제에서 1이라고 주어졌죠. 그럼 a가 얼마입니까? a 값 구할 수 있겠죠? a 값은 마이너스 3.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면 b 값은 2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0분의 0꼴을 만드는 게 관건이었죠. 그 다음 38번 문제 봅시다. 얘는 fx라고만 주어줬어요. 그죠? 근데 첫 번째는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두 번째는 x가 1로 갔을 때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 나눠지네요. 그럼 무한대로 갔다는 얘기는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차수가 똑같아서 2x제곱하고 2x제곱이 들어있어서 2분의 2 해가지고 1로 됐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fx 안에는 2x제곱이 반드시 들어있겠네요. 2x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이렇게 됐을 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이 안에는요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냐면요 반드시 x-1이 있어서 약분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x 대신에 1을 대입했을 때 분명히 0이 된다. 이것도 알아야죠. f1이 0이 된다. 이것도 알 수 있겠죠? 왜요? 이 안에 fx 안에 이게 들어있다니까요. x-1하고 블라블라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에요. fx가 분명히. 그죠? 그리고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분모가 0이 되면 분자도 0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x-1이 들어있기 때문에 x 대신에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된다. 요런 거 하나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정확하게 한번 놔볼게요. 이렇게 2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쯤으로 놔볼게요. 그리고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얘도 0 이렇게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x-1분의 fx를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2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 값 구한다는 얘기고 실제로 요거 대입할게요.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풀어볼게요. 1을 대입하면 2 플러스 b 플러스 c는 0 얘도 문자 하나 죽입시다. c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그러면 실제로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2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얘네들 b로 묶을게요. b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 얘랑 2로 묶을게요. 2로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1 오 뭔가 끝이 보이죠? 그럼 얘 다시 2로 하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여기는 b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 할 수 있습니까? x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플러스 아니에요. 여기가 마이너스죠. 왜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 자,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묶으면 앞에 뭐가 남습니까? 2x 플러스 2가 남고 얘랑 얘가 남으니까 뒤에는 뭐가 남습니까? b가 남겠죠. 그럼 얘는 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네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1분의 x-1 하고 여기는 2x 플러스 2 플러스 b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죠? 근데 그 전체 값이 뭐여야 돼? 4일 거고 얘네들은 이렇게 약분이 가능하겠죠? 어떻게 됐든 x-1이 나와서 얘가 묶어지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제 0을 대입해 봅시다.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그러면 2 플러스 b가 4. 그럼 b가 2네요. b가 2면 c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가 c라면서요.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c는 얼마가 나와요? c 값은 b가 잠시만요. 2 0 x가 리미트 x가 0으로 갑니까? 자, 여기서부터 틀렸네요. 자, 0으로 가지 않아요. 1로 가야죠. 0으로 가니까 지금 문제 답이 안 풀리는 건데요. 얘가 1로 가죠. 왜 0으로 갑니까? 여기 자체를 문제 자체를 잘못 썼죠. 1로 가겠죠. 1로 가겠죠. 그럼 이렇게 되지 않아요. 잠시만요. 그래서 1로 가는 애를 자꾸만 0으로 간다라고 문제를 풀면 이게 풀어집니까? 안 풀어지죠. 0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간다? 1로 간다. 그럼 뭐가 돼요? 2 더하기 2 더하기 b가 4니까 b가 얼마예요? b가 0이네요. b가 0이면 c는 얼마예요? b가 0이면 c는 b가 0이니까 마이너스 2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fx 다 구했죠? fx 어떻게 합니까? 2x제곱 블라블라였는데 b가 0이니까 뒤에 마이너스 2 이것만 붙으면 되겠네요. fx의 값은 얘입니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어요. 38번 문제 너무 어려운 문제였네요. 꼼꼼하게 잘 풀어봐야 하지만 결론은 뭐다? x가 어떤 특정 숫자로 간다. 일 때는 약분될 수 있는 숫자를 끄집어내야 한다. 그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간다. 라고 했을 때 위아래 차수가 똑같아야지만 개수비로 해가지고 극한값이 결정된다. 요거 두 가지 상황을 잘 이해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한번 봅시다. 자, 얘는 실제로 fx보다 gx가 더 큽니다. 그러면 극한값도 뭐 이렇다. 그리고 샌드위치 정리, 요거 샌드위치 정리가 좀 중요하고 문제 자주 나오겠죠. 자, 함수 자체가 fx보다 gx가 크고 gx보다 hx가 큽니다. 그런데 똑같이 fx도 알파로 수렴합니다. 극한값이. hx도 알파로 수렴합니다. 라고 한다면 가운데 끼어있는 그 gx는 어쩔 수 없이 알파에 수렴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샌드위치 정의입니다. 실제로 근데 함수는 fx보다 gx가 클 수 있지만 극한값은 같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2x의 제곱 플러스 3 있고 2x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있어요. 분명히 얘가 더 큰 값이지만 극한값이 같을 수도 있다고요. 그죠? 그런 것은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실제로 함수 관계가 이렇게 크다 작다의 관계더라도 극한값은 이렇게 크거나 같다의 형태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 한번 봅시다. 얘가 바로 샌드위치 정리 응용한 문제죠. 자, 리미트 fx는 못 구하고요. 리미트 fx를 물어봤어요. 실제 함수는 어때요? 3x 플러스 1 한 거보다 3x 플러스 2 한 게 훨씬 더 크겠죠? 훨씬이 아니지만 조금 더 크죠? 그런데 극한값을 구해보면 어떡하냐면요. 얘는 1분의 3이니까 얘는 3이고요. 최고창의 개수 비율로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최고창만 보면 되죠. 1분의 3이니까 얘도 3이에요.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x의 값도 어쩔 수 없이 끼어있다.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3이다 라고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긴 강의 듣고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32페이지 47번까지 꼼꼼하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